네, 로봇과 수학 이제 디스커션 시간 돌아왔고, 그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일을 하나 공유할 건데, 제가 요거 파일에 대한 어떤 그 발표는 그 수질 채널에 그 4월 19일자로 그 아름다운 기아, 자유로운 기아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 전체 공개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어떤 사람들한테 제가 해놓은 소개를 좀 접하고자 하시면 저거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 화면 공유를 좀 할 건데 오늘 제 그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서브리마니안 지오메트리가 이제 뭔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수긍시키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단순히 수학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여러 측면에서 보고자 하시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오늘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 만약에 익스플리시트 포뮬러를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는 경우들이라고 가정을 하시면 괜찮은데 그게 트리비얼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면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대화가 좀 되어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아기자기에서 한번 제가 발표를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재탕을 하는 거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재탕을 할 생각은 없고요. 어떤 이제 그 자료로서 이제 쓰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컨셉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참석자들의 지금 현재 이제 수학적 배경이 지금 다 다를 거라고 상정을 해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서브리맨한 이제 매니폴드라는 게 뭐고 거기서 이제 커베이처라는 개념이 뭐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목적인데 참고로 서브리마니안의 커베이처는 리마니안이랑 센스가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좀 꼬이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리마니안 센스의 커베이처부터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그림이 제 생각에는 이해하는데 충분한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커베이처라고 부르는 거는 뭐를 지칭하는 컨셉이냐면 이 우측 그림을 이제 보시면 지금 이 우측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냐면 포인트를 잡아서 그 포인트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들여다봐요. 탄젠트 스페이스를 들여다봐서 지금 이게 서피스가 R3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필요 없는 가정이지만 어떤 이제 직관을 위한 어떤 요긴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R3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아웃워드 디렉션을 언제나 하나 유일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뭐 매그니튜드는 아무래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 벡터를 포함하는 그 평면들을 R3 안에서 다 생각해요. 그럼 무한계가 나오겠죠. 무한계가 나올 거고 그러면 그 각각들의 평면들마다 다시 이 각각 가령 이제 초록색이나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평면들을 다시 이 서피스에다가 이제 슬라이싱을 해요. 가능하겠죠? 그럼 슬라이싱을 하면 각각들의 커브가 평면 위에서 나오게 됩니다. 혹시 전달이 될까요? 만약에 이런 프레임워크가 좀 불편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셔도 되냐면 포인트 잡고 포인트를 통과하는 모든 C2 커브를 다 생각하신다고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 프레임워크는 포인트 잡고 탄젠트 스페이스 잡아서 아웃월 노멀 디렉션 잡아서 그 아웃월 노멀 디렉션을 포함하는 모든 평면을 다 생각해요. 그럼 그 각각의 평면들마다 커브를 다 생각하면 이제 이 커브는 R2 안에 살고 있는 커브다 보니까 우리가 커베이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커베이처의 컨셉은 그 유닛 스피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커베이처의 정의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커베이처들마다 저희 그 커브들마다 커베이처를 저희가 다 계산하는 게 가능한데 이 지금 평면들의 선택지가 무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컴플렉트 선택지가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 커베이처 중에서 민 값이랑 맥스 값을 언제나 찾아내는 게 가능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우시안 커베이처라고 부르는 컨셉은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 이 커베이처의 민 값과 커베이처의 맥스 값을 곱한 거를 저희가 이 포인트에서의 가우시안 커베이처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혹시 정의가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컨셉추얼리하게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 포인트 잡고 그 포인트를 통과하는 모든 커브 다 생각한 다음에 그 커브들의 각각들의 커베이처를 다 추출해서 그러면 이제 수학이 그 민이랑 맥스 값을 보장을 해줘서 그 두 개 그냥 곱하면 그게 커베이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우시안 커베이처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가우스가 한 200년 전에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이 지금 프레임워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웃월 노멀 디렉션을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각 포인트마다 리마니안 메트릭만 주어지면 사실은 이 가우시안 커베이처라고 하는 게 온전히 리마니안 메트릭과 그 녀석의 데리버티브의 펑션으로 주어져서 사실은 이제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아웃월드 노말에 대한 거를 알 필요가 없다. 이걸 이제 내재적이라고 부르고 이제 어떤 이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기본적인 세계관을 만들어내요. 여기까지 혹시 다 괜찮아요? 정리하면 그 커베이처의 어떤 실제 가우시안 커베이처의 컨셉은 커브들의 커베이처들 중에서 민맥스를 곱하는 걸로 디파인이 되는데 실제로 이것들은 각 타겟 스페이스 레벨에서 내적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그거의 함수로서 온전히 적힌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만기아의 세계관이고요. 리만기아의 세계관이고 제가 여기서 서브리마니안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두 스텝을 더 틀어야 되거든요. 그 수식 레벨에서 설명하지 않고 직관 레벨에서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들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추상화를 할 거거든요. 그 가시안 커베이처 컨셉 납득이 가셨나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서피스 인 R3를 주고 혹은 이제 어떤 G equal f of x, y를 생각한다면 그래프를 주고 그럼 거기서 포인트를 잡아서 커브도 다 생각하고 그 포인트 통과하는 거 그러면 거기서 커베이처들 추출한 것 중에서 민맥스 값 추출할 수 있는 거가 수학적으로 보장이 돼서 그 두 개 곱하면 나오는 그 밸류를 그 포인트에서 가시안 커베이처로 부른다. 그거 다 전달됐나요? 근데 여기까지가 가우스가 한 일이었고요. 그 리만이 한 일은 어떤 거냐면 이걸 n차원으로 확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는 거는 가우시안 커베이처의 컨셉이 실제로 아는 거다 보니까 그럼 제가 그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일부들은 분명히 섹션 커베이처의 컨셉을 아실 거예요. 계산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n차원 공간의 커베이처라는 컨셉을 어떻게 정의하실래요? 지금 이 우리가 한 개념은 2차원 공간에서의 커베이처의 컨셉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n차원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커베이처를 디파인을 하면 될까요? 이게 리만이 했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치사하게 하냐면 이걸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면 이제 n차원 매니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n차원 매니폴드가 있으면 여전히 이거를 n차원 매니폴드로 생각하면 포인트에서 탄젠트 스페이스를 추출하면 이게 Rn이랑 똑같죠. 벡터 스페이스로서.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지금 우리가 했던 요거밖에 모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디멘셔널 서브 스페이스를 추출해요. 그러면 벡터 스페이스 자체는 지금 탄젠트 스페이스는 지금 Rn이랑 등가인데 벡터 스페이스를 같은데 투디멘션 서브 스페이스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인디펜던트 디렉션 두 개를 반드시 뽑아야 돼요. 거기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Rn을 주고 탄젠트 스페이스를 주고 거기서 인디펜던트 탄젠트 벡터 두 개를 골라요. 인디펜던트하게 반드시 골라야 돼요. 그러면 그 녀석이 투디멘션 서브스페이스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그거를 익스포넨셜 맵으로 내려요. 그러면 그게 뭘 만들어내냐면 투디멘셔널 서브 매니폴드를 만들어내요. 즉 서피스가 나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 개념을 다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섹셔널 커베이처의 컨셉이에요. 물론 수식으로 놓고 보면 뭐 크리스 베시볼 어쩌고저쩌고 리만 커베이처 텐서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거지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하려면 근데 컨셉추얼하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엔디멘저 매니폴드가 주어지면 포인트 잡고 그 포인트에서 탄젠트 스페이스를 준 다음에 거기서 지금 이 컨셉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인디펜던트 디렉션 두 개를 잡아요. 그러면 그게 투디멘션 서브스페이스를 만들어내요.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그러면 그거를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 대응되어지는 투디멘션 서브 매니폴드를 들여다봐요. 수학적으로 팬시하게 얘기하면 익스포넨셜 맵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면 그 투디멘션 서피스에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추출해주면 그게 정확하게 리만이 생각한 섹션 커베이처랑 같은 거예요. 물론 왜 수식이 그거냐 이건 한참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는 그 오늘의 포인트는 아니고요.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n차원 공간에서의 커베이처의 컨셉은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섹션 커베이처로 올리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아는 게 이거니까 그 2차원 공간을 강제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렇게 만든 컨셉을 섹션 커베이처라고 부른다. 그 질문 있으시면 2차원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잡는지는 상관이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 개 자유도를 인디펜던트 갖고 있을 있어요. 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탄젠트 스페이스 그 이제 벡터 필드 두 개 인디펜던트한 걸 고르면 섹셔널 커베이처는 그거에 의존되는 컨셉이고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섹셔널 커베이처는 벡터 두 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퀀터티인데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델 공간이라고 상정하는 것들이 섹셔널 커베이처가 컨스턴트라는 그 말 자체가 워딩 자체가 그래서 가령 엔디메년 스피어는 섹셔널 커베이처 포지티브 컨스턴트 아래는 제로 그리고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혹은 볼은 네거티브 컨스턴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두 디렉션을 잡아도 컨스턴트로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좀 무식한 질문 같긴 한데 예, 우리가 컬베처라는 거를 그냥 어떤 유닛 벡터, 유닛 스피드로 파라미터라이즈 된 커브라고 보면 이게 굳이 2, 3차원에 국한된 개념은 또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처음 정의했던 그 컬페처의 정의를 놓고 보면은 고차원으로 바로 확장이 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계산 어떻게 맞아요. 하는지는 상상이 안 되지만. 맞아요. 그 사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니폴드도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그것까지 설명을 다 할 건데, 근데 이제 그 구체화가 어떻게 시작을 한 거냐면 일단은 R3 안에 있는 G equal f of x y라는 거의 그래프에 대해서 일단은 커베이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를 가장 저희의 어떤 그 이제 그 프로토타입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게 가우스가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우시안 커베이처 계산이니까 내적의 함수라는 거 이제 뭐 위대한 정리라고 그냥 부를 뿐인 거죠. 200년 결과니까. 그리고 그 리만은 거기서 생각을 한 단계 더 확장한 게 아 그럼 n차원 어떻게 하지? 아 그 2차원들 추출할 수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섹셔널 커베이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출 생각은 없고요. 결과적으로 매니폴드도 필요 없어요. 네, 혹시 윤현민 선생님 또 질문 있으시면 보고요. 아,
그 방금 그려주신 게 그냥 그 3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M은 2차원이고. 네. 근데 저 그림을 N차원으로 옮기는 게 안 된다는 게 좀 안 보여가지고, 뭔가 그냥, 그러니까 그, 이렇게 평면 두 개 겹쳐서, 그러니까 그려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저는 뭔가 안 보였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이 임베딩을 어디까지 그 로우 디멘전으로 내릴 수 있느냐의 문제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타입의 임베딩이 있어요. 위트니 타입의 임베딩이 있고요. 이때는 매트릭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시 타입의 임베딩이 있어서 그래서 알려져 있는 그 디멘전에 대한 팩트가 있는데 R3까지 못 가요. 그래서 그 R3까지 못 가는 그 예시가 하나가 이제 클라인 바틀이 그렇고요. R4까지 가야 돼요. R3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모순인 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하나가 더 있을 텐데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보통 예시로 보는 건 R3 안에서 하는 게 그냥 편하고 사실 오리엔터블도 가정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적분하는 거 편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서피스라는 건 그거를 벗어나는 클래스이기는 해요. 자, 여기까지 전달이 됐다고 가정하고,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또 좀 틀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이 지금 이 그림을 이해하셨다. 이 그림을 이해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 공면을 R3 안에 있다고 상상하시죠. 그림을 마음속으로 상상하실 때는. 그래도 돼요. 결과적 뺄 수 있는 과정이지만, 그게 직관에서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이 점을 통과하는 모든 커브 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세컨드 데리버티브 유니스피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가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그런 테크니컬한 거는 직관적으로 동의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세컨드 데리버티브 두 개를 민맥스를 곱한 거가 가우시안 커베이처의 데피니션. 그리고 n 차원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탄젠트 스페이스 자체가 n 차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2 차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벡터 두 개를 반드시 뽑아줘야 해요. 벡터 두 개를 뽑고서 그 녀석이 대응되는 서브 매니폴드 및 서브 스페이스를 들여다보면 다시 이 그림을 환원이 다시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 컨셉을 적용한 거가 리만의 섹셔널 커베이처. 이 컨셉이고요. 여기까지가 동의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관련된 컨셉이 리치 커베이처의 개념을 얘기하려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던 전제에서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식 보면 이게 왜 이거냐라는 거는 좀 되게 좀 저스티피케이션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약간 그러려니 치시고요. 오늘의 어떤 그 대화에서는 약간 컨셉만 좀 오늘은 좀 잡자고요. 그러면 섹셔널 커 그러니까 리치 커베이처는 물론 그 이미 어떤 분들 정의 보셨어요. 뭐 시메트릭 투 텐서다 이런 말 해야 되는데 그런 말 다 빼겠고요. 그냥 가장 직관적인 방식으로 전달할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그러면 제가 지금 섹셔널 커베이처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그럼 섹셔널 커베이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풋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인디펜던트 디렉션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저희가 지금 전제는 이게 어차피 리마니안 매트릭의 함수여가지고 리마니안 매트릭은 주고 시작할 거예요. 출발 자체가. 이것도 괜찮죠? 리마니안 매트릭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각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내적이 있으니까 그람 슈미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n차원 그 벡터 공간이라는 말을 이 지금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할 때 H상축 오소널 베이시스를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그람 슈미치 하면 되니까. 그리고 리마니안 매트릭 레벨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람 슈미츠는. 그래서 탄젠트 스페이스에 포인트 픽스하지 않고도 바로 그냥 알고리즘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오소널 베이시스라는 단어보다는 오소널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보통 많이 써요. 그 포인트에 의존되지 않게 그냥 H상축 다 수직이 되도록 다 직교 이제 그 크기 아이들로 잡아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괜찮죠. 그러면 실제로 생각을 이렇게 하자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디렉션을 지오데식 디렉션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령 하나는 반드시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디렉션을 벡터 중 n 개의 벡터 초이스 중에서 내가 그거 한 개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그람 슈미츠로 만든다고 할게요. 말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탄젠트 스페이스를 잡았을 때 디렉션 하나는 내가 지오데식의 인피니테시멀 디렉션으로 반드시 그냥 잡을게요. 그냥 그거 하나는 그냥 잡아놓고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벡터들의 선택지가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n-1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내가 디렉션 하나를 고정을 하면 내 편의를 따라서 하나를 고정을 하면 섹셔널 커베이처의 계산의 선택지는 몇 개가 존재하냐면 n-1개가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벡터를 두 번째 거부터 n 번째 거까지 각각들마다 섹셔널 커베이처를 다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거를 고정했다는 전제에서 그래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n 번째 거까지 총 n-1개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그러면 이 각각들의 섹셔널 커베이처를 다 구하면 그게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각각의 투 디멘전 서브 매니폴드들의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다 구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달이 됐을까요? 뭔 소리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냐면 다시 평균을 매겨요. 이 값들을. 이게 리치 커베이처 정의예요.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수학적 정의를 보면 이게 왜 그거지 하실 건데 그것도 섹셔널 커베이처 그것도 같은 라인이에요. 뭐 크리스벨 심볼, 리만 커베이처 텐서 어쩌고저쩌고 다 계산 도구고요. 그거 다 무시하시고 그 컨셉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n차원 공간이 있어요. n차원 공간에서 내가 관심을 갖는 디렉션 하나를 잡아요. 그러면 나머지 디렉션은 총 n-1개가 나와요.
그러면 그 각각들마다 섹셔널 커베이처를 다 구해요. 즉 각각의 내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그 이제 그 서피스들의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다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의 평균을 다 매겨요. 그냥 다 더해가지고 그냥 그 지금 개수가 n-1이니까 n-1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이게 그 디렉션 우리가 처음에 잡은 이 디렉션의 리치 커베이처의 정의예요. 그래서 리치 커베이처는 이런 센스에서 섹셔널 커베이처의 평균이에요.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물론 수식으로 보면 뭐 섹셔널 커베이처의 무슨 뭐 컨트랙션 뭐 이런 식으로 팬시하게는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그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여기까지 전달이 될까요? 그럼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 컨셉추얼하게 뭐냐면 그 지금 이게 평균을 매기는 거니까 얘는 뭐에 대한 컨트롤을 들고 있냐면 매니폴드의 매트릭에 대한 컨트롤은 못 들고 있어요. 약간 그 물을 좀 탄 센스이기 때문이에요. 얘는 못 들고 있는데 리치 커베이처는 뭐에 대한 컨트롤을 들고 있냐면 볼륨에 대한 컨트롤을 들고 있고요. 첫 번째. 볼륨에 대해서는 온전한 컨트롤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균을 해가지고 이 볼에 대해서는 알거든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컨트롤 알고 있냐면 그 라플라시안의 그냥 원형적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라플라시안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Rn에서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이미 라플라시안의 정의 자체가 평균을 취하는 센스예요. 어떤 센스에서 본다면 세컨드 데리버티브 한 디렉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봐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라플라시안이랑 호환이 되는 커베이처는 섹셔널 커베이처가 아니에요. 리치 커베이처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컨셉들에 대해서 왜 기본적으로 신경을 쓰냐면 많은 경우 뭐 디퓨전을 포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라플라시안을 취해가지고 뭐 히리케이션 포함해가지고요. 그 보려고 하면 이거에 호환되는 커베이처는 섹셔널 커베이처가 아니에요. 이거에 호환되는 커베이처는 그 리치 커베이처고요. 그리고 그 리치 커베이처의 퀀터티 자체는 매니폴드를 벗어날 때도 저희가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라플라시안 계산할 때 뜨는 퀀터티라서 그래요. 유클리드만이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일반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여기서 더 가야 되는데 그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서피스의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무엇이냐? 그럼 이걸 n 차원으로 확장한 섹셔널 커베이처가 무엇이냐? 그럼 거기서 리치 커베이처라는 것이 무엇이냐? 리마니안 매니폴드라는 대전지하에서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직관적으로 수긍이 안 가시거나 하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베이시스를 지오데식의 디렉션, 인피니시마란로 잡는 거에서 나머지의 베이시스가 랭크 n-1이 되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램 슈밋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오토노머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뒤를 만들어 가니까 그렇죠, 사실 그 나머지 n-1개가 서로 독립적인 건 아니고 앞에 거에 그렇죠, 디펜던트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센스가 그 모든 디펜던시를 고려한 상황에서의 나머지 n-1개로 얻어지는 베이시스와 이제 처음 잡은 베이시스와의 섹셔널 커베처의 평균으로서의 리치 커베처가 나온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적합한 지적인데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설명을 안 한 걸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냐면 섹셔널 커베이처가 웰 디파인이 된다는 게 무슨 센스냐라는 거에 대한 이슈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섹셔널 커베이처의 정의로 다시 돌아가면 그 이제 n 차원 리마니안 매니폴드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n 차원 탄젠트 스페이스를 만들었을 때 RN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그 투디멘전을 서브 스페이스를 제네레이트 하기 위해서 디렉션 두 개를 인디펜던트하게 잡는다라고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제가 어떤 게 있냐면 그 투디멘전 서브 스페이스가 주어 그를 만들어내는 제네레이터에게 쓰는 무한계가 있잖아요. 1,0과 0,1을 잡아도 되죠. 예를 들어 1,1과 마이너스 1,3 같은 걸 잡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그 베이시스의 제네레이터들을 잡는다고 해도 섹셔널 커베이처가 똑같다라는 거는 확인해야 돼요. 근데 같아요, 이게. 그래서 웰디파인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섹셔널 커베이처의 개념은 뭐에만 의존되냐면 투디멘전 서브스페이스를 잡는 선택지에만 의존되어지고 그 투디멘전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에는 의존되지 않아요. 이거는 증명을 사실 해야 되는 게 이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이제 그람 슈미츠에서 어떻게 한 거냐면 그 결국에는 이제 그람 슈미츠를 써가지고 투디멘전 서브스페이스 자체를 만드는 한 가지 충분 조건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있으면 섹셔널 커베이처들이 다 그 자체로 웰디파인이에요. 거기서 베이시스 선택지는 바꿔도 사실은 그 같은 값을 뱉어낸다는 거고 보장이 돼서 그래서 리치도 그래서 잘 정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유민생님. 아, 방금 그 섹셔널 커비처 언급해 주신 게 이제, 뭘 썼지? 약간 헷갈리다가, 그, 얘기해 주신 거에서 이제 다시 그 복구가 됐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내가 아는 리마니안 매트릭의 정의도 기본적으로 벡터 필드를 두 개를 받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보시면, 그럼 위키선에서 예를 들어서 리치 커베이처 이런 걸 검색을 해보시면, 정의가 벡터 필드 두 개를 받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한 건 벡터 필드를 한 개 받아야지만 말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로직은 어떤 거냐면 벡터 필드를 한 개를 받으면 나머지는 그라운드 시미트리로 만들어서 그것들마다 섹셔널 커베이처를 다 구해서 평균을 매긴다 이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저 일반적인 정의에서 뭐 이게 뭐 우변은 오히려 그 컴퓨테이션 레벨에서도 오케이고 오히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 무조건 그 폴러라이제이션 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놈 스퀘어를 보는 게 이너 프로덕트가 똑같은 벡터 두 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거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거 가지고 그 내적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말이 전달이 혹시 될까요? V 플러스 W, V 플러스 W 집어 넣어가지고 내적을 얻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있으면 한 개를 줄일 수 있죠. 두 개 슬롯이 있으면 똑같은 거 집어 넣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해서 폴러라이제이션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에 대해서 성립하면 그 만족해야 되는 관계식이 나올 거잖아요. 두 개 기준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짜리를 디파인을 한다는 뜻이에요.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 지금 일반적인 정의. 그래서 한 개짜리가 정의가 되면 두 개로 그냥 확장할 수 있다. 우리가 실제로 다 프로덕트를 정의하는 것도 매그니튜드가 정의가 되면 그거 가지고 그 다시 이제 도로 다 프로덕트 정의할 수가 있다. 이 말이랑 같아요. 물론 그게 되는 거는 언제나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그게 되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리치, 그다음에 괄호, 그냥 V 이렇게 쓰는 식이 써도 돼요. 이제 써줄 수 있다라는 그런 거군요. 네, 제가 지금 원래. 정확하게 기술한 거는 리치 오브 VV고요. 근데 리치 오브 VV가 기술이 되면 리치 오브 VW는 폴러라이제이션 해가지고 그걸로부터 나오는 걸로 그냥 정의가 된다.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규정이 되는 거랑 이 상황에선 다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그 내적이 주어지면 놈이 정의가 되죠. 근데 놈이 있다고 내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놈으로부터 내적이 정의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폴러라이제이션 해도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투 텐서로 정의를 해도 결과적으로 돼요. 벡터 필드 두 개를 받는 걸로 일반적으로 정의가 돼서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리마니안 매트릭 자체는 벡터 필드를 두 개를 받죠. 리마니안 매트릭 자체는 벡터 필드를 두 개를 받아서 똑같은 거 집어넣어서 크기 생각하고 두 개 다른 거 집어넣어서 앵글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리치도 일반적으로 두 개를 취해요. 물론 섹셔널 커베이처도 두 개를 취하기는 해요. 근데 리치도 두 개를 취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름을 들어본 리마니안 매트릭이면요. 보통은 다 아인슈타인 매트릭이거든요. 뭔 소리냐면 언제나 리마니안 매트릭이랑 리치 커베이처가 언제나 컨스턴트로 프로포셔널한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얼추 맞을 거예요. 이름을 들어봤다는 건 성질이 아주 스페셜한 것들인데 대부분의 경우 아인슈타인 매트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컨스턴트가 존재해서 리마니안 매트릭이 그 컨스턴트 곱하기 리치로 정확하게 뜨는 것들이 이름을 들어봤으면 거의 다 그거 아닌 경우들은 오히려 좀 특수한 경우들인데 아마 그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전공자가 아니면 볼 일이 오히려 드물었을 거예요. 이렇게 전달이 됐죠. 사실 그런 특별한 매트릭들을 이미 쓰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리치 커베이처라는 게 굉장히 스페셜한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본 리마니안 매트릭들은 대부분 리치랑 프로포션한 녀석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건. 그리고 두 번째 건 라플라시안을 보는 거에서 타당한 커베이처는 리치 커베이처이다. 자, 이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타당하다는 건지 및 서브리마니아에 대해서 이 맥락에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 맥락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컨셉추얼하게 뭘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써먹는 목적에서 지금 이 대화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등장하는 거냐면 기준은 뭐냐면 복근업 포뮬러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채널에서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 유도하라고 시키는데 그 다 필요 없고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왜 우리가 이 컨셉들을 매니폴드를 벗어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근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거는 복근업 포뮬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리마니안 매니폴드 M이 Rn이면 유클리드 공간이면 유클리드 공간에서 어차피 커베이처로 부른 쿼드티가 저희는 다 0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때는 얘가 안 나와요. 이게 지금 보면 리치가 여기 있죠.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생긴 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제가 각각들을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거 보면 함수가 주어질 때 라플라시안을 취해서 펑션을 만들어서 그거의 그레디언트랑 원래 함수의 그레디언트 간의 어떤 그 내적을 취한 것이죠. 얘는 의미가 그거고 얘는 지금 굉장히 팬시해 보이는데 이거 그냥 해시안이에요. 해시안 매트릭스 만들었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괜찮죠? 해시안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 컴포넌트들에 다 제곱해서 썸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해시안 놈스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가령 이제 내가 생각하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하모닉 펑션 같은 걸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RN의 디스턴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스턴스 스퀘어. RN의 디스턴스 스퀘어 생각해 보면 x1 스퀘어부터 xn 스퀘어까지 썸이잖아요. 원점으로부터 거리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라플라시안 취해주면 이게 그냥 컨스턴트 n이에요. 컨스턴트 n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냥 죽어요. 그레디언트를 취해야 되니까. 전달이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거리 제곱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냥 볼 필요가 없고요. 거리 제곱 기준으로 생각할 볼 필요가 없고 역시나 얘를 거리 제곱 기준으로 보면 이거 해시안 만들어주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그냥 그 해시한 그냥 썸이니까 그냥 트레이스가 돼서 다시 n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전달했죠? 그게 지금 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좀 약간 맥센스한 면이 있을 거예요. 이 자체를 보면. 근데 이게 이퀄리티잖아요. 이 이퀄리티가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유클리드 공간을 벗어날 때에는 보정 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U는 대놓고 뭐로 생각하시면 제일 좋냐면 대놓고 거리 제곱을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정확하게는 이게 2분의 1 때문에 2분의 1의 거리 제곱을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함수의 선택지로. 그러면 그렇게 잡으면 얘가 그냥 대충 죽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는 그냥 죽고요. 여기가 해시안이 되는데 여기가 사실은 이게 뭘로 보정이 되는 게 더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U 디렉션을 따라서 나오는 리지로 보정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가르쳐 주는 바가.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뭐냐면 거리 제곱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만든 그레디언트의 그 크기 제곱. 걔에다가 라플라시안을 취해준 거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게 지금 복근어 포뮬라이고요. 그러니까 전달이 되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오히려 아까까지 얘기했던 기하적인 직관들의 지하적인 직관이고 그건 거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등장하냐면 내가 지금 만약에 알고자 하는 게 거리에 대한 어떤 튜닝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 거리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 그레디언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라플라시안을 취하게 되면 어떤 텀이 그 안에 반드시 등장하냐면 그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공간의 리치에 대한 텀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퀄리티가 뭐를 시사해 주냐면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예를 좀 들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건 거리를 써야지만 그렇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일반성을 들고 있는 얘기예요. 거리 제곱 같은 걸 썼을 때 그런 해석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거기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거리가 아니라 케일 다이버전스. 케일러 밸런스도 일종의 거리 스퀘어처럼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트라이앵글 이퀄리티가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지만 동의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쓰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 쓰이는 여기서 리마니언 매트릭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 타입을 써줘야 돼요. 수학적으로 팬시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명제를 정리하게 되는데 리마니언 매니폴드가 주어지면 지오데식 디스턴스 스퀘어에다가 리마니안 해시안을 취하면 매트릭이 다시 나와요. 리마니안 매트릭이 다시 나오고 케일 다이버전스에다가 유클리디안 해시안을 취해주게 되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 나와요. 참고로. 그래서 그 관찰들을 할 때도 리츠가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라플라시안이 연속된 공간, 여기서 연속된 공간은 유클리드 공간, 뭐 매니폴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조금 더 일반화되어 있는 매트릭 매저 스페이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디스크릿 그래프를 보고 싶다. 그래서 디스크릿 그래프에서의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보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프 라플라시안 타입들을 기준으로도 복근호 포뮬라는 반드시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라플라시안과 프랙탈 타입에서도 여전히 이 텀은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디스크릿 세계관에서는 올리비에 커베이처라고 보통 부를 때가 많은데 정확하게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이 텀을 커베이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덴티티는 스무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를 초과해서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되는 텀으로서 리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정리하면 아주 팬시하게 정리하면 다음 것 같아요. 우리가 매니폴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의미에서 미적 분학을 하기 위해서 미분 구조를 도입한 위상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코디네이트 잘 잡고 익스포넨셜 잘 해가지고 하면 이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전적인 의미에서 미분 가능성을 포기한다고 할 때 그러면 어디까지는 갖고 가야 되냐면 이 아이덴티티를 기준으로 보면 특히나 우리가 디스턴스와 같은 컨트롤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 이거의 대체제는 우리가 0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버리지 못한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질문들 있으면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아는 거랑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응용의 맥락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딱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확률 분포를 어떤 이제 에스티메이트 하고자 할 때 가장 만만한 게 ML이잖아요. 그래서 그 ML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고자 할 때 케일 데이버전스를 기준으로 아그맥스, 아그민으로 저희가 많은 경우 놓잖아요. 모노토니치를 갖고 있다는 그 좋은 팩트를 알고 있으니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모노토니치를 갖고 있으니까 쭉 그 이터레이션 하면 그 내가 원하는 적어도 스레셜드를 통과할 거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어떤 속도로 가느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그 어떤 이터레이션을 반복할 때 어떤 속도로 가느냐에 대한 그 익스포넨셜 디케이 텀, 그 디케이 e to the 마이너스 카파 t라고 할 때 그 카파가 이 녀석의 로우 바운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상정해가지고 이걸 0으로 주게 되면 그 익스포넨셜 디케이하는 그 속도의 그 빨라지는 거에 대한 반영을 못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팬시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만약에 나 이거 그냥 유클리드 공간이 편하다. 그럼 그 얘기는 그 등가로 말하면 얘를 그냥 안 보겠다는 뜻이에요. 얘를 안 보게 되면 MLE 타입에서 실제로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확률 분포를 업데이트하고자 할 때 거기서 빠른 속도로 그걸 얻을 수 있는 그 이펙트를 다 버리겠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 라플라시안 같은 걸 볼 때도 이 리치는 못 버린다. 그리고 이 리치가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내가 생각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볼륨에 대한 컨트롤이다.
그래서 이게 스피어 예를 들어 어떤 그런 그림들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그 유클리드 공간에서 스피어는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에서 트라이앵글은 말 그대로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스피어 위에서 삼각형은 뚱뚱해지고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에서 삼각형은 좀 홀쭉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륨의 이펙트로 고려하는 그 이펙트가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실질적인 실체를 들고 있는 녀석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아직 이제 여기까지가 서브리마인을 얘기하기 위한 어떤 그 준비 작업이에요. 여기까지 코멘트 있으면 드릴게요. 현민승님. 저는 당장 여쭈고 싶은 건 아니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은 이거 스터디 끝난 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그 에스티메이트의 그 컨버전스 애널리시스 했을 때 그 등장한 카파가 그 리치 로어 바운드 혹시 그 내용은 저는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혹시 스터디 끝나면은 그거를 혹시 공유 요청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거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셔? 이거에서 이거였군요. 네, 이거 보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거고요. 거기서 그 ML을 돌려가지고 이거 리치로 오반드 이거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박사님. 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저 보크너 포뮬러 연습 때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저게 혹시 그 리마니안 매니폴드의 저 왼쪽 익스프레션을 그냥 용기를 가지고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하면 오른쪽으로 나오는 걸까요? 아, 너무너무 좋은 질문인데 이게 안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본적으로 그 관계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 디퍼런셜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적분 없이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적분이랑 당연히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죠. 되게 좀 사실 이 아이덴티티가 지금 이퀄리티가 지금 가르쳐 주는 게 너무나 깊어가지고 한두 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운데 단지 이거를 제가 말을 정확하게 하면 리마니안 매니폴드 기준으로는 미분으로 다 얻을 수 있는 아이덴티티가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러프한 세팅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가지고 돌려서 이거를 얻어야 되는 면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선 세팅이 좋을 때 이런 건데 이거를 훨씬 더 나쁜 세팅으로 가지고 갈 때는 맥락에 굉장히 의존되어지는 얘기가 되어진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랑 사실 같은 거냐면 와서스타인 스페이스의 그레디언트 플로우랑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자체의 셋업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되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령 이런 말들을 보시면 제가 지금 왜 말을 어버바하는지 보실 텐데 여러 이제 등가 조건들이 알려지거든요. 이때는 지금 어떤 클로즈드 리마니안 매니폴드, 컴팩트 리마니안 매니폴드 위다웃 바운더리에 대해서 이 등가인 거가 이게 그 옵티멀 트랜스포트의 기본적인 어떤 논지인데 거기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워딩은 뭐냐면 이 지금 리치 커베이처 로우 바운드가 뭐를 주는 거냐면 컨셉 오브 리치 커베이처를 기본적으로 이게 매니폴드를 벗어나는 데서 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핵심은 기본적으로 매니폴드를 벗어나는 데에서도 이 어떤 퀀터티는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셋업하는 것들은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에서 이 등가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셋업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게 알고리즘의 퍼포먼스는 어떤 측면에서는 관계를 맺는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게 타당한 사안이라고 봐요. 네, 혹시 또 다른 그러면 아 팔로우업으로 딱 여쭤보자면 제가 아는 도구가 그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랑 몇 개밖에 없으니까 누가 저거 유도해라. 그럼 제가 막 노가다를 하면서 저 막 디터미넌트도 있을 거고 중간에 G도 들어가고 저 스퀘어 놈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더 고등 수학이 들어와서 우변이 유도가 되는 걸까요? 아, 제가 그냥 네.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때는 수학자랑 좀 대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센스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주어지고, 섹셔널 커베이처 계산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한 세월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뭐, 레비시비다 커넥션 어쩌고저쩌고, 리만 커베이처 텐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내가 지금 애시당을 쓰려고 하는 게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아니면 사실 제가 말을 좀 접속할게요. 그 지랄을 왜 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맥락에 따라 가지고 봐야 되는 면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맥락이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리마니안 맥락이 아니라 서브 리마니안 맥락으로만 가지고 가도 리마니안 맥락의 유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안 쓸 거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맥락에 맞게 이 구치화들을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리마니안 매니폴드 세팅이었다면 RN에서 이거를 정말 디스턴스 스퀘어를 준 다음에 이거를 계산을 볼 수 있거든요. 바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지오데식 디스턴스 기준으로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바꾸면 이게 이퀄이니까 이거를 유도하는 방법은 로컬 코디네이트로 할 수도 있고 오소널 프레임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요하고요,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라인이 있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디스크릿 세팅에서 한다. 그리고 이거를 서브리만에서 한다. 그것들에 따라 가지고 봐야 되는 구체화들이 그 유도 과정의 구체화들이 다 다르고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고 그 가령이 지금 이 이퀴벌런트한 것들에 대한 셋업도 이 세팅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 의존되어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그 입맛에 맞춰가지고 본다 정도가 타당한 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히려 설득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냥 그 지금 이제 그냥 유튜브에서 누군가 떠드는 말 정도로 레코드로 남기고 싶지 않고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논문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선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자, 화면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그 꽤 제법 그 최신 결과물이고요. 수학 쪽의 최신 결과물이고 좀 비슷해 보이시나요? 그 이게 아까 했었던 세팅인데 얘는 일단 매니폴드가 아니고요. 매니폴드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그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 프리프린트, 가 퍼블리시 된 버전이긴 그된 결과물이긴 한데 그 프리프린트에서는 그 세 개의 등가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 RCD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어떤 적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매저 스페이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등가다. 리치 커베이처 로우 바운드란 말이라 이게 다 등가임.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저널 굉장히 탑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그 다음 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 다음 사람들이 좀 이어서 한 건데, 이때는 어떻게 갔냐면, 그 역시나 이제 세팅은 기본적으로 매니폴드를 굉장히 많이 벗어난 관점이고요. 그리고 어떤 디스트리뷰션 밸류들 리치 바운드. 어떤 그 굉장히 이상한 어떤 그래프 세팅에서 그래서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도 여기서 지금 아마 명제를 명확하게 셋업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디스트리뷰션 밸류로 바꿔야 되다 보니까 이제 셋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이걸 만족하는 유의미한 클래스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리고 단지 저는 보통 서브리마니안에 관심이 좀 많을 뿐이고요. 그렇게 누구나 가야 된다 그런 논지는 아니고 그래서 맥락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그냥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에서 리마니안 매니폴드를 따라 가지고 갈 때 디퓨전 타입들 혹은 MLE 타입들을 볼 때 그 안에는 리치 커베이지 컨셉이 녹아 있다. 왜냐하면 공간의 볼륨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 어떤 측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가 리치랑 상관이 있어서 그걸 이제 알려주는 게 복근어인데 그 복근어에서 나오는 저 지금 아이덴티티들에 대한 이퀴벌런스들을 이제 보이는 그 중간 과정이 있어가지고 세팅이 굉장히 의존돼가지고 하나하나 보이는 것들이 비자명한 작업들. 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쪽 확률론과 미분계열 시간에는 어떤 리플렉션 커플링을 쓰는 방법도 이제 소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쓰는 방법은 가령 이제 똑같은 것들을 뭐 파이만 캡으로도 유도를 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그 안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다 달라서 그냥 하나로 딱 정리하고 객관식으로 골라서 쓸 수 있는 성격은 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하면 연구가 좀 되어야 되는 면도 있다. 그러니까 수학자 입장에서 할 일이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그 없으시면 그 뭐 생각들이 이제 오히려 있으시니까 그러실 거라고 보고요.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한 가운데 그 서브리마니아의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설명하고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디스코드에다가 올려놓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혹시 그 디스코드 방에 안 계신 분들은 그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주시거나 하면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제 약식으로 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달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다 전달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에서의 그 대전제는 이제 어떤 대전제냐면 지금까지 전제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스토리들을 들으셨으면 기본적으로 투디멘전 서피스인 R3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지금 N 차원으로 확장하고 거기서 어떤 정보들을 뽑아낼 것이냐 이런 어떤 담론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대전제가 각 포인트들의 탄젠트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가 잘 정의가 돼 있다라는 대전제를 따라요. 지금 이 모든 그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는 수학적으로 팬시하게 얘기하면 그 우리가 이제 이너 프로덕트라고 부르는 건 어떤 거냐면 베이시스를 어떤 벡터 스페이스 잡았을 때 그럼 우리가 내적을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겐 밸류들이 다 양수라는 대전제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떤 포인트들에 대해서 스무드하게 바뀐다. 이게 리마니안 매트릭의 데피니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베이시스를 잘 잡아가지고 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다 파지티브 그 이제 밸류를 갖는 거를 잘 보장해 놓은 그 대전제에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얘기가 성립하는데 그 전제를 깨겠다는 거예요. 그 전제를 어떤 식으로 깨냐면 이런 식으로 깨는 거거든요. 그 가장 이제 만만한 예시가 여기다 적어놨겠죠. 하이젠베르그 그룹을 적어놨나? 그 오히려 하이젠베르그 얘기를 안 해놨.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좀 하면 잠시만요. 이게 기준이 뭐냐면 커베이처가 0인 것부터 봐야 돼서 그래요. 잠시만요. 다시 이제 그 하이젠berg 그룹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면 어, 너무
위키를 좀 사람들이 좀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 좀 너무 좀 별로예요. 그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그 공간은 지금 제가 사실 보여드려야 되는 게 이거여서 그래요. 그 지금 이제 남은 시간에 제가 설명할 게 이게 전부고 참고로 이 지금 방식은 뭐 SO3, SU2, 뭐 SL2R 그리고 SE3 이런 데서도 다 똑같아요. 참고로 그래서 이 형태 자체를 지금 이제 하이젠버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일단은 셋은 R3랑 똑같이 잡아요. 셋은 같아요. 괜찮죠? 셋은 R3랑 같은데 그러면 그 R3에 대해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게 그러면 이 R3의 각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보시면 이것들이 다 인디펜던트 디렉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것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아는 유클리드 그냥 100, 010, 001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놈을 지금 추가를 했잖아요. 그 지금 보이시죠? 이런 놈을 추가를 해가지고 그 지금 보면 이펙트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이건 X축, Y축으로 움직이는 녀석들이잖아요. X축, Y축으로 움직이는데 G축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비틀어 놨어요. 그래서 얘는 G축으로 움직이는데 마이너스 Y만큼의 웨이트를 가지고 움직이고요. 얘도 G축으로 움직이는데 X만큼의 웨이트를 가지고 G축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녀석들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뒀어요. 상황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도 여전히 이것들이 인디펜던트 벡터들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오소노멀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여기까지 말 알아들으셨죠? 근데 지금 이게 뭐가 좀 재밌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이 직관에서 이해하는데 필요한 게 리브라켓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새 좀 이미지가 좀 바뀌었네. 리 브라켓의 정의는 어떤 분들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의가 그냥 단순히 벡터 필드 두 개를 주면 x, y 빼기 y, x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x, y 빼기 y, x로 하면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주고 이제 퍼스트 오더 키만 다시 나와서 다시 벡터 필드가 되는 건데 제가 여기서 오늘 필요한 거는 이 직관밖에 없는데 오늘 다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이 지금 리 브라켓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거 말로 좀 씹으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벡터 두 개를 줘요. 벡터 필드 두 개를 줘요. 그러면 이 벡터 필드 하나를 기준으로 x랑 y가 있다고 하면 x를 기준으로 그 x가 인피니테시멀 디렉션이 되도록 하는 커브를 하나 만들어요. 전달이 혹시 될까요? 벡터 x가 있으면 x가 인피니테시멀 디렉션이 되도록 하는 로컬 커브를 하나 생성을 해요. 그러면 그 커브를 따라 가지고 나머지 벡터 필드 y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 x를 가지고 만든 커브를 따라서 움직일 때 이 타겟 포인트에서 그게 어떻게 순간적으로 바뀌는지가 그게 리브라켓의 뜻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해석은 소위 말해서 리 데리버티브로서의 해석이에요, 참고로. 근데 결국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전달될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수학적인 수식에서는 뭐 xy 빼기 yx로 정의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가르쳐 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벡터 필드 x랑 y를 잡았을 때 x를 따라서 커브를 만들고요. 커브들을 다 만들고 그 커브들을 따라 가지고 y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재는 그 벡터 필드가 리 브라켓이 하는 역할이에요. 제가 이 설명을 왜 장황하게 했냐면 이 캐피탈 X랑 캐피탈 Y 이 대문자 이 벡터 필드들이요. 이거 두 개에다가 리 브라켓을 취하면 지가 나와요. 이건 그냥 단순 계산. 그래서 지금 이게 뭐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직관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얘네들만 있었으면 그냥 다 말 그대로 오소노말이고 모두가 해피한 상황인데 이런 이상한 보정을 했잖아요. 지축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얘는 마이너스 y만큼의 웨이트를 가져서 지축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림으로 상상해 보시면 지축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마이너스 y만큼 해가지고 지축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상황이고요. 얘는 지금 플러스 x만큼을 따라서 지축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렇게 이펙트를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에다가 리 브라켓을 취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y가 x가 만드는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걸 딱 재주면 이게 정확하게 g 디렉션을 정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리마니안 매니폴드에다가 탄젠트 스페이스를 본다고 하면 사실은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본다고 하면 조금 정보를 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리 브라켓까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은 리알제브라 스트럭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곱셈도 있는 거예요. 리 브라켓이라고 하는 곱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곱셈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요. 얘는 x, y를 가지고 g를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벡터 스페이스로서 바라보면 당연히 벡터 스페이스의 차원이 3차원이니까 얘를 당연히 봐야 돼요. 정보를 다 알기 위해서는. 근데 실제로 탄젠트 스페이스가 들고 있는 정보는 벡터 스페이스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 갖고 있는 거는 리대수 구조예요. 근데 그 리대수 구조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벡터 필드 두 개를 잡아주게 되면 이 녀석을 따라서 얘가 바뀌는 걸 순간적으로 재주면 얘가 나와요. 그 얘기는 실제로 얘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벡터 스페이스 제너레이터는 세 개가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사실 지금 탄젠트 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구조는 그거보다 센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굳이 x, y, g를 다 볼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XY만 있으면 그 XY를 가지고 G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G 디렉션을 봐야 되니까 이 이펙트를 넣은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전달이 될까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탄젠트 스페이스를 볼 때 이걸 구조를 벡터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세 가지 디렉션을 다 봐야 말이 맞아요. 근데 실제로 탄젠트 스페이스는 리 브라켓이라고 하는 연산을 하나 더 들고 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놓는다고 하면 실제로는 이 한 가지 디렉션은 얘네들의 의존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굳이 얘를 알아야 되냐 이거죠. 이거가 다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하는 거예요. 그림은 어떤 생각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R3는 가장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SO3나 SU2나 SL 뭐 S 뭐 SO3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서도 이런 직관들이 먹힌다고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보는 어떤 실제로 리그룹 레벨에서 리 알제브라를 보는 게 리 알제브라를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 보는 것이냐 아니면 그게 리 대수라고 부르는 건 연산이 세 개예요. 물론 마지막 리 대수 곱셈을 기준으로는 결합 법칙이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게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탄젠트 스페이스, 리대수를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거 세 가지를 동시에 본다고 하는 리만기아의 프레임워크가 타당하냐 이거예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뭐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걸 어떤 측면의 정보로서 대하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하면 리만기아 구조를 보는 거는 탄젠트 스페이스를 벡터 스페이스 구조로서 볼 때 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애시당초 탄젠트 스페이스는 그거보다 구조를 더 들고 있어요. 그 구조를 반영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디렉션을 다 독립적인 걸로 여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거를 골랐을 거냐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는 제가 그래서 하나는 예시가 지금 하이젠베르 그룹 그 어떤 이 구체적인 표현을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글로벌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R3랑 셋으로서 완전 똑같습니다. 하이젠베르 그룹 자체가.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얘가 나온 거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SO3의 그 어떤 그 더블 커버로서 SU2를 들여다보시는 의미라고 하면 이 SU2는 뭐로 생각하는 거냐면 3차원 구예요. SU2라고 하는 게. 3차원 구면 그 녀석이 S1 서클 액션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포인트들마다. 페이지를 글로벌 돌리는 거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면 이 지와 같은 놈이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글로벌 페이지에서 서클만큼 돌리는 이 이펙트는 나머지 두 개가 있으면 실제로 그 탄젠트 스페이스로서의 제너레이터는 세 개여야 되는데 벡터 스페이스로서는 리 대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두 개 디렉션만 잘 찾으면 나머지는 그 브라켓을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디렉션이 정확하게 이 글로벌 페이지에 대한 이 서클 이펙트예요. 그래서 그거 무시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게 로봇의 맥락에서도 단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쪽 하나지 디렉션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만들어지는 게 저희가 소위 말해서 탄젠트 번들의 섹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탄젠트 번들을 제네레이트하는 벡터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그 지금 얘네들만 가지고 나오는 게 그 서브 번들이죠. 그 부분 정보니까요. 서브 번들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는데 실제로는 얘네들은 호리존털 서브 번들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호리존털 서버번들이라는 이 워딩은 어떤 게 있냐면 리 브라켓 가지고 사실 전체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녹아 있고요. 그 이쪽 벌티컬 파트, 이 벌티컬 파트는 그냥 따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게 인테그라빌리티 컨디션을 얘는 만족해서 닫혀 있는데 얘는 인테그라빌리티 컨디션을 만족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수학적 팬시한 용어들을 혹시 아시는 분들, 그래서 인테그라빌리티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게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인테그라빌리티에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리 브라켓을 가지고 더 큰 공간을 상상하기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시당초 이거 전체를 기준으로 셋업한 프레임워크가 타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하나만 더 설명하고 그 질문들이 있으시면 듣고 오늘 다 컨셉추얼하게 설명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걸로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 복근업 포뮬러에서 이게 리츠가 등장하는 건 매니폴드니까 등장하는 것이고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는 것은 라플라시안이에요. 근데 라플라시안을 본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모든 디렉션의 세컨드 데리버티브들의 썸을 다 보는 의미에서 평균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디렉션을 다 본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이미 리마니안의 철학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디렉션들을 다 봐야 된다. 다 알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뭐를 본 거냐면 이 벡터 필드들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사실은 이 G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X랑 Y가 다 만들어내는데 애시당초 갖고 있는 구조만 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리 브라켓 자체가 콘크리트한 거니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애시당초 이 라플라시안이라는 게 맞는 선택지냐 이거예요. 이 라플라시안은 지금 어떻게 잡은 거냐면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잖아요. 그걸로 만든 거잖아요. 만든 방식이. 그게 맞냐 이거예요. 그러면 애시당초 라플라시안을 뭘로 대체하는 게 맞냐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으로 대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즉 G제곱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표준 R3의 라플라시안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새로운 라플라시안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관심 있는 건 이거의 세컨드 데리버티브는 이거의 세컨드 데리버티브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만 알면 얘 아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더 이상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이 계산은 수행할 수 있어요. 말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것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 텀도 나올 거잖아요. 바뀐 무언가가. 그게 서브리마니안 리치 커베이처의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서브리마니안 리치 커베이처가 상수인 공간들을 우리가 서브리마니안 모델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이제 비교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유해드린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보면 제가 그걸 맨 마지막에 적어놨는데, 잠시만요. 맨 마지막에 적어놨는데, 그때는 제가 이런 설명들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참석자들 니즈상.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제가 좀 적어놓은 설명인데, 이 공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SU2가 리마니안 매니폴드는 S3랑 같아요. 그래서 얘가 리치 커베이처 포지티브 컨스턴트, 그리고 이쪽이 R3, R3는 유클리드 공간이니까 리치 커베이처 역시 제로, 그리고 그 이쪽은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인데, 서브리마니안 케이스에서는 이 SU2랑 3디멘전 하이젠베르크 그룹이랑 SL2R이 서브리마니안 리치 커베이처가 각각의 상수가 나오는 사인이 다른 모델 공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복근화가 먹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라플라시안인들이 존재하니까 디퓨전 얘기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맥락들이 타당한 맥락들이 단지 있을 수가 있다. 자, 오늘 얘기는 한 요 정도 말씀드리면 좀 서브리마니안 문제는 좀 전달은 된 것 같아요. 제가 시간 한 4, 5분 정도 있어서 얘기 다 할 수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유현 선생님. 빠르게 여쭙겠습니다. 그 리치커버처가 이제 그냥 리마니아 벗어나는 경우 리치커버처는 복근어로 이렇게 지지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다른 경우도 이제 다 복근어에서 이렇게 복근어에서 리치커버처가 정의된다, 다 그냥 그런 경우인가요? 그게 아니면 수학자들이 동의를 안 할 거예요. 아, 디스크릿 스페이스에서 네. 커베이처가 뭔데? 라고 하는 순간, 예, 난 이런 걸 커베이처라고 부르는 다음에 왜? 라고 할 때 이 정도 설득력은 필요 조건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가 기조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빠르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하이제베르크 그룹 그 이야기 해주셨는데, 정말 이제, 저는 그 리브라켓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가지고, 방금 해주신 그 이제, 디렉션 걸어가지고 하는 그게 조금 더 호기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거 해보고 싶으면은, 정말 그냥, 그, DDX를 그냥 1,0,0,으로 두고 하면은, 라지 X가 뭐 1, 0, 마이너스 2분의 1 Y? 뭐 그렇게 나올 거고, Y도, 라지 Y도 뭐 그렇게 나올 거고, 라지 Z도 그렇게 나올 건데,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라지 X, 라지 Y, 라지 Z 하니까 라지 X 한 점 그냥 잡고 라지 X가 그때 점에서 뭔지 아니까 거기서 커브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커브 그 인피니시멀 하면 그 커브 로컬한 커브에다가 그 Y 그 라지 Y 붙인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뭔가 직접 계산이 될 것 같아서 한데 이 세팅 혹시 맞을까요? 뭔가 여튼 그냥 스텝. 그 스텝 리, 1으로 스텝 1으로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리브라켓 취해가지고 이거 되는 거 확인은 어렵지 않거든요. 하시고요. 그리고 리 브라켓이 일반적으로 리 데리버티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리 데리버티브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한 단계 더 가셔가지고 이제 스토캐스틱 컨트롤 티어리를 리치 플로우 입장에서 보기 위해서 리치 플로우는 사실은 푸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정확한 리치 디턱 플로우라는 걸 풀어요. 그래서 뭐를 검색해 보시냐면 디턱 플로우. 이거는 윤영희 선생님께만 드리는 코멘트긴 합니다. 디턱 플로우로 바꿀 때 리 데리버티브를 가지고 그 일단 게이지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아마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한번 살펴보세요. 그 레코드 이제 같이 보면서 좀 이제 촘촘히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들 코멘트 있으면 듣겠습니다. 3분 정도 시간 더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죄송합니다. 제 그, 설명이 나빠서. 아니, 네.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되게 무식한 질문 같은데, 원래 그냥 DX와 DY를 오르서널 베이시스를 잡으면 두 개를 아우터 프로덕트 하면 사실 G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센스에서 우리가 3차원 공간 속에서 두 개 베이시스만 있으면 알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자명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저 리브라켓으로 유도되는 어떤 G를 만들기 위한 X랑 Y의 어떤 디렉션을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지금 말씀하신 맥락은 그 클리포드 알제브라나 지오메트릭 알제브라 맥락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쪽이고요. 지금 이제 요 맥락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라플라시안을 가지고 어떤 디퓨전 같은 걸 볼 때 어떤 그 이면에 라플라시안은 공간에 대한 어떤 기하적 구조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그쪽 이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만약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건 필요 조건으로 저는 필요하다 이쪽이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면의 그 해석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사실 저는 그 좀 이게 약간의 제 입장에서 프로포절 같은 건데 이 서브리마니안 맥락에서 지금 이제 이 지금 어떤 머신러닝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나 어떤 로봇에다가 적용하는 맥락들은 지금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전파가 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약간 홍보하고 싶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이쪽은 수학자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리브라켓을 들었던 거는 아마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게 디렉션과 앵귤러 벨로시티로 제어되는 로봇 시스템의 XYZ 속에서 그러니까 XY 데이터 공간 속에서 움직임을 이제 이제 움직이는 거에 올토고널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를 말할 때 리브라켓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디렉션 벨로시티, 앵귤러 벨로시티의 리브라켓이 딱 측면 움직임이 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넌 홀로닐 로봇이 리브라켓이 0이 된다. 그래서 그때 딱 처음 배우고 그 다음에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리브라켓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리브라켓과 정의는 같은 것 같은데 뭔가 이어지는 개념이 있는 건가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애매해서 오늘은 요 정도에서 그냥 소개만 한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좀 심층적으로 좀 얘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코드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